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가 추석 때도 좀 영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좀 가족도 없고 이제 저가 혼자 이제 아기를 셋을 돌보다 보니까 정말 눈을 깜빡할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진짜 페이스북에는 제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쓰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싱글맘이지만 가족도 없고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도 설에 좀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계속 정신이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켰는데 이제 늦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이제 끝나자마자 오늘 엄마한테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실망을 하시고 애기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이번 설은 좀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형 집행정지라도 한 번 더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셔서 허리도 안 좋으시고 제가 형 집행정지라도 신청을 해보자. 엄마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다시 나오면은 너만 이렇게 병원비 때문에 힘들고 이제 애기들한테 다시 만약 들어가야 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이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제발 한 번만 신청해보자. 그 엄마가 아픈 걸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애기들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다. 꼭 좀 신청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제가 형집행정지를 또 신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부디 이거라도 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신년부터 참 안 좋은 소식 있죠. 조국이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 뭐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좌파의 전형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 딸 집에 간 것 가지고는 쌩 난리를 치고 눈을 뒤집어가면서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면서 본인은 정작 남의 집 딸 주소를 오픈을 했죠. 그리고 무슨 저 때는 그렇게 천인이 공로할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그 글을 올렸을 시기에 아들 대리시험을 봐주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법정 구속이 사실 안 된 것도 좀 의아한데 이렇게 2심까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감옥에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창당을 했죠.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여러 번이나 이 사람 분명히 국회의원 하려고 아들, 딸 인정시키면서 이렇게 개수작 부리는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조국이 자긴 절대 정치할 마음 없다. 이러더니 귀신같이 나왔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좌파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닌 척 하면서 그럼 또 이제 눈물겨운 좌파들은 이제 또 몰려와서 그러겠죠. 여태까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눈물의 똥꼬쇼 한번 시원하게 하고 또 우리 조국님의 신당을 응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조국에게 표를 줘야 된다. 이거 뭐 안 봐도 뻔하죠. 얘네들은 너무 뻔한 짓을 해서 이제는 그게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내로남불인 사람이 그것도 본인이 아들 대리시험을 봐주다가 아니 아들 대리시험을 봐주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이 사람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였죠. 그런 사람이 아들 대리시험을 봐준 것도 얼척이 없는데 지금 그 여고생들 그 여고생들은 여고생들까지 처벌받았죠. 저는 이것도 공평하지 솔직히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도 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친구들은 처벌을 받지를 않는 게 사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은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빠도 굉장히 센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지금 난데없이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이 있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팬덤을 이용해서 본인의 죄를 덮고 아무것도 아닌 양 넘어가려고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막상은 자식한텐 가서 인정하라 그러고, 또 인정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뭐냐? 내 죄는 인정한다. 허나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 본인들끼리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본인들끼리도 합의가 안 됐는지 좌파 진영 쪽 사람들은, 이제 좌파 지지자들은 무죄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맞대. 이게 아직도 그 두 사이에서 합의가 안 끝났습니다. 본인들은 맞는데 검찰의 기소가 뭐 어거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죄 사실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이 인정을 한 것도 그냥 재판을 빨리 끝내고 이렇게 창당을 하거나 출마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지 싶은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조국의 리스크를 받지를 못해서, 그러나 조국은 자기들의 팬덤을 맹신하고 그래 어차피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창당을 했다고 봅니다. 조국의 무리수로.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은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창당까지 하면서 무리해가면서 왜 출마를 하냐? 저는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냥 머리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권력을 누린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겠죠. 조국 그리고 문재인, 이 사람들이 출마할 때 세내온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평등한 나라. 그리고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더 적게 처벌받거나 뭐 혜택을 보지 않는 나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얘네들은 본인의 슬로건이랑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될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정치계, 대한민국의 여의도가 결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국민들이 나서서 알아서 떨어뜨리고 알아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안민석 지역구 쫓아가고 싶죠, 오산. 뭐 제가 못 쫓아가는 이유가 뭐 돈 때문에도 있는데, 저는 참 제가 뭐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냅다 입씨름하자고 나간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닌데, 저도 이런 식이면 안민석 떨어뜨리는 목표 하나로 오산에 출마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뭐 완전 목표도 없고 그런 것도 없지만 저는 안민석한테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안민석이 저희 집에 더러운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남편 칼에 찔려. 전남편 칼에 찔리는 바람에 제가 이혼할 때 위자료 줘. 양육비 달라고 말도 못해, 미안해서. 그리고 안민석 300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내내 세무조사 시달려. 저는 안민석 때문에 조진 제 인생 얘기만 해도 여기서 진짜 한 10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민석도 지금 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얘 안 떨어지면 이민 갈 거예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또 휘젓는다? 이거는 나라가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이 여태까지 당선돼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지역구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그리고 뭐 남들 트집 잡아가지고 선동하고, 이거밖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명백한 정책, 또렷한 것 없이 계속 지내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정책 하나 끌고 와가지고 뭐 일하는 척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나팔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조국,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좀 정리가 돼야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 큰 좀
포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일들도 있고 어머니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좀 그래가지고 좀 냉정하게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저도 오늘 어머니한테 갔다 오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저도 앞으로 저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